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를 좀 마시면서 자서 그런 건지 목이 조금 잠겼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리뷰를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가 최근에 신발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신발이 제일 편한 신발이어서 정말 빠르게 100km 테스트를 끝냈습니다. 8월 15일쯤 마지막으로 신었고 딱 100km 신고 더 이상 신지 않았어요. 하지만 좋은 신발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마냥 좋다고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신발을 신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이 정도의 신발이 어떤 신발의 착화감하고 좀 비슷한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프레시폼 템포랑 쿠션감이랑 착화감 면에서는 상당히 흡사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퍼가 굉장히 얇다는 면에서는 이 신발은 줌플라이 베스트죠. 이 신발하고도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두 가지 다 신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냐면 신발이 이렇게 가피가 구조가 없이 흐늘흐늘 합니다. 이런 느낌, 내 발과 가피가 딱 밀착되는 느낌으로 신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그런 신발의 특징이 있어서 이 신발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두 가지 다 리뷰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리뷰가 좀 복잡하고 길 거라서 제가 총 3가지 챕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신발의 장단점 쭉 한번 훑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어땠는데 러닝을 하면 어떨지에 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고, 세 번째는 이 신발이 그렇게 막 활용하기 좋은 신발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이렇게 총 3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부위별로 설명을 드리면서 장단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신발 의외로 접지력은 일반적인 땅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여기 신발들에는 어디를 봐도 요철이 없잖아요. 이렇게 요철이 없을 경우에는 신발 자체가 땅을 딱 이렇게 짚었을 때 충격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충격파가 온전히 다 발바닥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러닝화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는데 걸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달릴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웃솔이었고요. 미드솔이 직접 땅에 닿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모가 어느 정도 시작이 됐습니다. 왼발 쪽은 괜찮은데 제가 오른발이 평발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진짜 제가 평발인 걸 인증하고 있는 건데요. 평발이 있게 되면 약간 발을 이렇게 비틀면서 걷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웃솔 쪽이 벌써 닳아서 로고가 살짝 마모가 됐습니다. 비 오는 날도 제가 테스트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비 오는 날은 솔직히 이 신발이 무서워서 신지를 못했어요. 아마 비 오는 날은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모가 분명히 있는 신발인 건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걷기 운동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아웃솔이었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84% 정도 라이트 스트라이크 폼이 쓰였고요. 나머지 16%는 사탕수수 원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미드솔이라고 합니다. 진짜 굉장히 유연하고 쿠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카모 무늬 같은 느낌의 이런 얼룩들도 있어서 오염에도 강한 편이고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걷기 운동을 하니까 대부분 미드솔의 관심이 어느 부분에 있냐면 아주 좋은 쿠션보다는 오히려 그 쿠션의 지속력이 어느 정도 오래 가느냐, 저한테는 훨씬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요 템포나 SP보다 쿠션이 훨씬 좋습니다. 쿠션의 지구력만큼은 이 신발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신기해하면서 걸었습니다. 이 신발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저는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아디제로 라인에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기회가 되면 그 신발도 신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드솔은 굉장히 훌륭한 미드솔이었습니다. 이 두께에서 어떻게 이런 쿠션이 나오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쿠션감이었어요. 자, 이제 문제의 가피입니다. 가피는 정말 얇은 폴리에스터 소재가 쓰였는데요. 물론 이렇게 이 신발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되고 늘어나는 걸 방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엄청난 바느질이 들어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발의 형태를 잡아주는 어떤 형태의 구조물도 없이 그냥 이렇게 홀겹에 정말 천 같은 느낌의 신발이라서 무게가 153g 밖에 안 나가니까 그런 걸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무게가 한 200g 정도 나가더라도 약간의 형태를 좀 잡아주는 구조물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피 부분에서 너무 흐늘거리는 게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건 어떤 때 많이 느끼게 되냐면 아침에 이제 이 신발을 신으려고 하잖아요.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털썩 앉아야 되고요. 앉은 상태에서 신발끈을 다 개방한 다음에 발을 집어넣고 한 번씩 조여야 되기 때문에 아예 구조 자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불편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보시면 벌써 이미 굉장한 사용감을, 제가 딱 100km 걸은 건데 엄청난 사용감이 팍팍 옵니다. 왜냐면 일반적인 신발들은 뭐 안에 보형물이 좀 들어있거나 아니면 겉에 스웨이드로 처리가 되어 있거나 또는 코팅이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로 신발의 노화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발은 그거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발의 형태대로 우그러지면 그 형태로 고스란히 이렇게 구겨지기 때문에 사용감이 좀 많이 노화가 다른 신발보다 빨리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활로부터 들어오는 오염에도 약간 취약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발은 오히려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닝머신 같은 걸 활용하실 때 이 신발을 쓰시면 되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가벼운 운동화로 단시간에 스피드를 올리는 러닝머신 운동하실 때는 이 신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발끈이 너무 얇고 약해서 그게 조금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발 등을 락다운 하려면 정말 꽉끈을 하는 편인데 이 신발은 정말 끊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약한 신발끈입니다. 정말 얇고 약한 신발끈이어서 그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패딩 부분에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주름이가 있는데 이게 다 제가 꽉끈을 하고 발이 많이 접히다 보니 생긴 생활 주름입니다. 아마 이 신발에 관해 굉장히 많은 호불호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불호인 부분이 저는 이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뒤축에 보시면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는데요. 요 형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안에가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이 플레이트가 불만이 아니라 플레이트 위에 이런 패딩이 플레이트 위에 이제 한 번 더 바느질이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언박싱 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신발 가피를 고스란히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 가피를 바느질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듭니다. 왜냐면 구조물이 없다 보니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 안쪽에 소재들이 뭉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불편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매번 잘 고쳐 신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아예 설명을 드리면 여기 뒤에 지금 뭔가 오염이 됐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제 피입니다. 여기가 살짝 구겨진 걸 모르고 좀 오래 걷다가 뒤늦게 여기가 물집이 잡혀서 신발을 고쳐 신었던 기억이 한번 나네요. 그날의 고통이 지금 발 뒤꿈치에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러닝 하시는 분들은 신발을 잘 조절해서 잘 신으시겠지만 이 신발은 확실히 신을 때 손이 좀 많이 가는 신발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힐패드가 뭐 충분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신발 내부에 내 발을 지지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통통하게 푹신하기라도 했으면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다 얇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게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으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뭐 장단점은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운동할 때는 장점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말 가볍고 엄청나게 가볍죠. 153g짜리 신발이라는 게 제 평생에 앞으로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통풍성도 좋죠. 당연히 엄청 얇은 천으로 된 소재가 쓰였으니까요. 뭐 그런 면에서 단화처럼 일상 용도로 활용해도 정말 무난한 신발일 것 같습니다. 쿠션감도 나쁘지 않고요. 진짜 좋은데 길을 좀 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이나 한강 같은 곳에선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한 쿠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일반적인 길, 보더블럭 길에서 이 지면의 정보가 그냥 발에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발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충격은 고스란히 다 제 발바닥이 받아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러너가 사용하면 어떨까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러너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뒤축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아무래도 이 힐 카운터가 그냥 이 얇은 플레이트 하나로 대치되어 있고 힐 패딩도 좀 얇은 편이라서 이 신발을 신고 장시간 운동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러닝은 다 직선 운동이고 횡으로 방향 전환을 하시거나 하는 운동을 하시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전장에 약간의 구조물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발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거나 하면 신발이 발을 좀 담아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방향 전환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러닝을 하실 경우에는 발바닥이 이렇게 있다가 무게중심이 바깥으로 쏠리거나 안으로 쏠릴 때는 어디도 지탱할 곳이 없는 거죠. 신발 신은 채로 고스란히 발바닥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현상을 겪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아디제로 라인업을 살펴봤는데 5km에서 10km 요 구간에 이제 아디제로 아디오스가 있더라고요. 아마 뭐 아디제로 아디오스 정도의 그거보다 더 라이트한 스펙의 신발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운동하신다고 한다면 이 신발은 나쁘지 않은 신발일 것 같습니다. 러너가 신으면 어떨지는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운동화를 사용하는데 주의할 점까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한번 큰 코를 다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첫날 제가 한번 물집이 잡혀서 바로 피가 한번 나서 이렇게 뒤축에 피가 묻은 거였고요. 그러면 사람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안 그래야 되는데 얇은 양말 한 번 더 신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한 번 더 묻은 거죠. 보통 신발 안에 보형물들이 들어가 있거나 내 피가 존재하니까 양말 없이 신어도 되는 운동화도 많잖아요. 이 신발은 그냥 양말이 아니라 반드시 두꺼운 스포츠 양말을 신으셔야만 가능한 신발입니다. 그냥 이 안에 발을 보호해주는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다 양말한테 떠넘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량성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반드시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고 신으셔야 이 뒤축이 보호해주는 부분이 좀 약하기 때문에 발 전체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신발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피가 얇으니까 양말도 얇게 신어야 신발태가 예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됩니다. 이 신발끈이 너무 연약하니까 세게 묶으면 끊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느슨하게 묶은 부분도 있어요. 그랬더니 뒤축이 난리가 난 거죠. 양말은 얇게 신었고 앞에 신발끈은 느슨하게 묶었고, 그리고 이 뒤축도 제대로 신경 안 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안으로 이렇게 꺼져서 요렇게 들어온 겁니다. 요렇게 말린 상태로, 그걸 잘 모른 상태로 걸었습니다. 올라오는 중목의 양말을 신으셔야지 얇은 그냥 단목의 발목 양말을 신으시면 요 부분이 살짝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부분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신발 굉장히 착화감도 비슷해요. 쿠션감은 이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발을 감싸주는 가피의 안정감, 착화감은 프레시폼 템포가 제일 좋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상 예쁜 부분은 확실히 줌플라이가 진짜 이쁘긴 이쁩니다. 손가락이 다 비칠 정도로 엄청 투명하긴 하지만 신으면 진짜 이뻐요. 제가 러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감히 카보나를 신고 있습니다만 정말 재미난 신발이 맞고요. 이 올버즈 신발에 약간 보강한 안정화된 버전의 신발은 저는 프레시폼 템포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 아직 국내 안 들어왔는데 꼭 한번 신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괜찮은 신발입니다.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나니까 이 신발도 열심히 좀 신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국내에는 단종이 되었고 해외에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리셀로 판매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이 신발은 이제 올버즈랑 아디다스가 콜라보해서 만든 신발이다 보니 아마도 리셀로 많이들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온다면 한 번은 사서 신발을 구매해 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되게 재미난 신발 맞고요. 제가 이 신발은 리셀가로 배송비 포함해서 15만 원에 샀으니까 사실 되게 저렴하게 산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이 신발을 이제 100km 신어봤을 때 실제로 느낌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면 환경에 좋은 신발 맞는데요, 15만 원짜리 성능을 가진 신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을 제조하시는 분들도 한 번 사면 2, 3년을 신는 게 보통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인데, 요렇게 1년 정도짜리밖에 수명이 안 될 것 같은, 상대적으로 수명이 짧은 신발을 만드시는 건 과연 환경을 생각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어요. 제대로 수거를 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 신발을 또 제대로 수거해서 다시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천연 재료로 만드는 거 정말 좋고요, 감사하고 좋은데, 굳이 수명이 짧은 신발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생산하는 게 환경을 진짜 생각하는 건지 한 번은 고민을 좀 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소비자가 환경에 관한 신발을 구매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어요.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의견 주시면 저만의 확신에 찬 의견일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은 알려주시면 열심히 경청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신발 리뷰로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걷기 좋은 날씨니까요. 진짜 이제부터 운동 시작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이나 올림픽공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